자, 먼저 에너지 대사가 뭔지가 나오는데, 이 대사라는 말이 왜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뭘 합성해내는 것도 대사고, 어떤 커다란 물질을 자기가 부숴내는 것도 대사였잖아. 그래서 물질 대사,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했잖아. 자, 여기서 이제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일환인데, 내가 먹은 것들이 이제 에너지 섭취량, 그리고 그걸 갖다 쓰는 양을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한다면, 먹은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다면 에너지가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치? 영양 부족. 먹은 양만큼 쓰면은 딱 맞죠? 영양의 균형. 너무 많이 먹고 쓰는 건 적어. 영양 과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많이 속해 있죠. 영양 내가 쓰는 것보다는 먹는 양이 훨씬 많아서 많기 때문에 이제 대사성 질환, 이런 걸 일단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대사. 에너지 대사라는 말이 그래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에너지를 쓰고 이런 것들을 에너지 대사라고 불러주고요. 이 에너지 대사가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영양의 균형을 이루면 제일 좋겠지만 영양의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체중이 감소됩니다. 영양실조 걸린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게 체크포인트야. 면역력이 떨어져. 왜냐하면 이 영양이 부족하다는 게 비단 에너지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면 단백질을 가지고 뭐 만들어요? 효소들도 만들잖아. 효소 중에서 어떤 면역에 관련된 효소, 또 그 단백질 가지고 항체도 만듭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효소나 면역을 담당하는 효소나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영양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체중이 증가되고 비만이 나타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영양이 부족할 경우에 체중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병, 이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에너지 대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용어 정리는 뭐냐면 일일 대사량, 기초 대사량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돼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사용되니 안 되니? 사용되거든요. 심장 뛰잖아. 호흡 운동하고 있죠. 다 운동을 하고 있어. 어떤 운동. 그리고 뇌도 정신활동을 하잖아요. 에너지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요. 내 몸속에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기초대사량도 많겠죠. 그래서 체중에 비례합니다. 체중에 비례해요. 그래서 생명활동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로서 체중하고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남성의 경우가 기초대사량이 훨씬 더 큽니다. 커요. 그리고 움직이면 활동대사량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거. 기초대사량 외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소모한 에너지를 활동대사량이라고 하고요. 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대사량, 일일 대사량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일일 대사량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건 활동대사량은 아니잖아. 그치? 활동, 근육 활동한 건 아니니까. 그건 따로 뒤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에너지가 사용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까지 더해주어야지만 일일 대사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용어 정리만 좀 잘 해주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음식물을 줘요. 음식물을 주고서 쌀밥 한 공기, 배추 접시, 배추 김치 한 접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일 에너지 섭취량을 계산을 해요. 쌀밥 한 공기의 에너지량이 300kcal인데 이날 하루에 이거를 몇 공기 먹었어? 2공기를 먹었대요. 여기 보이죠? 쌀밥 2공기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전체 에너지량을 구해낼 수 있겠죠.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량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 쓴 거, 잠잘 때 쓴 거, 식사하며 쓴 거 쭉 해서 몇 시간씩 했는지 줍니다. 그냥 곱하기 쭉 해서 전체 쓴 에너지 양도 계산을 해.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야. 2631 섭취하고 2298 썼으니까 에너지가 남아돌죠.
그러므로 과잉 상태라서 얘는 체중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비만이 걸릴 것 같습니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주면 됩니다. 계산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대사성 질환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자, 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그룹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좀 너무 많이 먹어서,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룹병 같은 경우는 비타민 D가 결핍돼서 나타나는 게 그룹병이거든. 암기법으로는 뼈가 구부러지는 병이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구부러지는 병, 그룹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고혈압부터 지방간까지는 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고혈압이 뭔지, 그리고 왜 발생되는지 체크해주면 됩니다. 뭐 식사 습관, 환경적 요소, 유전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당뇨병이 뭔지 알죠? 당뇨병 혈당 수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뭐 이자에서 인슐린을 잘 못 만들거나 또는 인슐린은 나오지만 간에서 그 인슐린을 잘 수용을 못하거나, 우리 얘기했었죠?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 두 가지 당뇨병에 의해서 당뇨병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지혈증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피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인데 피가 되게 걸쭉하다고 표현을 해요. 피가 걸쭉하니까 끈적끈적해서 되게 어디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좀 안 좋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비만, 음주 같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발생이 된다. 지방간 같은 경우는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낀 건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이나 약물 남용 같은 것들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쌤이 아는 사람들 중에는 영양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방간으로 입원을 해요. 영양제도 약물이야. 약물을 남용한 거야. 너무 많이 쓴 거죠. 약물 남용을 하고 영양제도 우리가 먹으면 섭취하면 영양이 공급되기 앞서서 먼저 간을 거쳐요. 간에서 검사한단 말이야. 독성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약간 독성 성분이 있으면 약간 컨트롤 하거든요. 간이 일을 하는 거야. 간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이런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룹병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대사성 질환이 걸릴 수가 있다. 자, 이 대사성 질환으로 인해서 합병증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자. 그죠? 과식하지 말자. 열량이 너무 높은 거 먹지 말고 음료 섭취 줄이자. 물 먹자.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자. 여러 가지 활동량을 늘리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포인트는 이거야. 네, 용어 정리. 일일 대사량,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가 오늘 지금 배운 것 중에서는 좀 우리가 이게 좀 특이하네 라는 정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오는 거 해가지고 와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 준 거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시작할 거니까 스타트로 1단원은 그냥 학교 문제 중에 한 2개? 2개 정도 나오는 내용이죠? 2문제 정도? 거기에 대응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쭉 풀어가지고 오고, 다음 시간에는 1단원 제외한 2번째 내용을 할게요. 차트는 제출할 겁니다. 이름만 써주면 되고요. 완전히 다음 시간에 그냥 차트 그냥 주세요. 다음 시간에 자, 수업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요.